다음 내용 좀 통일교 관련한 내용 좀 살펴보는데 경찰이 이제 구치소 가서 한학자 총재를 3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성과거든요. 이게 통일교를 잘 아는 분들 얘기는 결과적으로 한 총재가 다 결정을 했을 거다고 얘기하지만 특검에서도 한 총재는 얘기하지 않았고 그 280억 금고에 있었던 280억에 대해서 과연 의미한 진술을 받아냈을까가 좀 관건이거든요. 네, 뭐 사실은 큰 기대는 들지 않습니다. 예. 뭐 국수본이 아니라 특검이 들어가도 사실은 한학자 총재로부터 의미 있는 발언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. 왜냐하면 이미 이제 드러난 증거 외에는 이게 지금 경찰 국수본으로 넘어갔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. 이걸 갖다가 더 이상 번지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러다가는 통일교 문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게 모든 책임을 갖다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? 저번에 입장이 아예 그렇게 냈죠. 그렇죠. 예. 공식적으로 입장 나온 거예요. 그러면 당 그 소위 통일교 내부에서도 관련된 문서 이미 다 파쇄했을 거고 가지고 있는 증거 다 파쇄했을 거고 예. 인적으로 그런 뭐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다 이미 정리 다 됐을 거다. 예.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모르겠습니다. 제3자에 의해서 또는 어떤 그동안에 압수된 물품 가운데 어떤 그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뇌물적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지 그런 뭐 불법 커넥션 예. 이걸 밝혀낼 수 있는 뭐 증거물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한학자 총재나 통일교 쪽에서 순수히 정치권과의 어떤 커넥션을 갖다가 밝혀낼 스스로 진술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. 예.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. 정관장님 하나만 더 볼게요. 보고서를 보면 2022년 2월까지라고 명시돼 있으면서 어떤 표현이냐면 청와대나 국회가 먼저 찾아오게 해라. 네. 이것이 통일교가 정치권을 이른바 로비 활동을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라고 좀 보이세요? 여기 한마디가 들어가 있죠. 그들이 우리에게 신세를 졌다고 느끼게 만들어라.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통일교를 어떤 식의 위험에 있었을 때 도와줄 것이다라는 거죠. 통일교가 상당히 그 경제력이 풍부해요. 즉 자금력이 충분하잖아요. 예. 지금 현금으로만 280억 원이 금고에 쌓여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? 예. 이 풍부한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권에 여러 영향력을 주려고 발휘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그게 특정 정당, 특정 정치인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여야를 두루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이 정도쯤 되면 저는 뭐 나중에 특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범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검 카드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로부터 독립된 검사를 임명해서 예. 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를 하라는 거잖아요. 예. 지금이 그 특검이 발족해야 될 적기죠.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죠. 민주당이 입법권 다 갖고 있죠.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 검찰이든 국수본이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거 당적을 불문하고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수사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굉장히 좋은 명분을 갖고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일고의 가치도 없다? 이렇게 펄쩍 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이 얘기하면 또 특검 얘기해야 되니까 강승필 부대변인께 다른 질문 드리면서 기회를 드릴게요.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4년 구형했습니다. 일단 구형 4년 그 형량이 어느 정도 예상한 건지 아니면 적은지 많은지 어떠세요?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권성동 공선동 의원과 관련된 구형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나름대로 특검이 뭐 나름대로 양형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. 이제 저는 이 통일교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권성동 의원이 몸통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당선인과 또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 이 권력형 게이트, 권력의 정점이 대통령에 대한 로비가 사실 몸통이기 때문에 사실 그 중간자 전달자 입장에서 어떤 권성동 의원이 사실 뭐 몸통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그 선고 결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딱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. 그러면 국민의힘은 특검안을 지금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왜 특검 범위에 국민의힘은 빼요?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? 뭐에서 빼요? 특검 범위에 특검하자면서요. 그거 왜 국민의힘은 빼냐고요. 국민의힘도 포함을 해야죠. 예. 아니 5명 명단에 나경원 의원도 있고
김두한 의원도 있고 또 지금 뭐 계속해서 부산시장 하셨던 분들이랑 막 이런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. 예. 왜 거기서 빼는 거예요? 알겠습니다. 조영수 대변인. 아니,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. 아니 애초에 논의할 때부터 넣었어야지 왜 논의 과정에서 그걸 하려고 해요?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예. 예. 권성동 조영술 대변인께 이거 여쭤보죠. 권성동 의원한테 선고가 1월 28일 날 나온대요. 윤 전 대통령 그 4개 재판 중에 첫 선고가 16일 날 나오잖아요. 그 1월 중하순부터 지금 야권과 해당하는 내용들의 선고가 지금 계속 쏟아지는 맞습니다. 거거든요. 예. 그 아무래도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 이제 관련되어 있는 재판들 이제 그 이제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당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좀 빨리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선제적으로. 예,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당내에 대한 그러한 그 이제 분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빨리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. 예. 그래서 이제 장동혁 지도부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당내 이제 혁신 드라이브를 1월달 이후에는 빠르게 걸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. 예, 그러한 차원으로 이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